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이런 아내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늘 방송 제목과 약간 다른 내용으로 앞부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아내 외도로 상담을 했던 남편분께서 바람을 핀 아내와 함께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유책 배우자와의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일전에는 유책 배우자인데도 본인이 먼저 말을 하지 않고 피해 배우자인 줄 알고 상담을 했다가 본인이 유책 배우자라고 밝힌 경우도 몇몇 있기는 했습니다. 그 아내가 상담을 원했던 이유가 유책 배우자인 자신이 다른 외도 관련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상간남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 부부에게 서로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상담사 또한 배우자가 수년간 바람을 어, 폈지만 묵묵하게 견뎠더니 결국에는 돌아와서 가정을 지켰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상간남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거였거든요. 그에 반해 캔디는 결국엔 이혼을 한 상태이니까 이혼을 하지 않은 다른 상담센터의 상담사 말을 듣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 말이었거든요. 얼핏 들으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한 저는 불행하고 틀린 것이고 이혼을 하지 않은 그 상담사는 행복하고 그리고 맞는 것일까요? 수년간 그리고 수차례 이어진 남편의 외도를 묵과하고 소송조차도 없이 견뎠다면은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분의 아픔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 얼마나 컸을까요? 저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면서 아파한 것이 그 보상이 단지 그저 바람 났던 남편이 본인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와 치료가 되는 건지를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상담을 받겠다고 하는 것부터 유책 배우자가 상담을 받겠다고 하는 것부터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상담사들은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 위주의 상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두 명이 잘 내담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박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책 배우자와 상처 입은 배우자 두 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이야기의 주제와 비껴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내분들과 남편분들 유책 배우자가 상담을 받자고 제안을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이 의지가 있구나 하고 굉장히 희망적이긴 한데요. 상담을 하는 것이 곧 상간자와 헤어졌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부부 상담은 종국에는 하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특히 유책 배우자의 어린 시절 상처와 결핍에 대한 이해와 치료가 부부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되는 부부 상담은 외도라는 궁극적인 상처를 제거하기 위한 상간소송과 박살 없이 겉에 반창고만 발라서 수습을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상관관계가 종료되고 유책 배우자도 어느 정도 도파민이 빠진 상태, 즉 제정신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상간녀 소송 및 박살 등으로 상간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부부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이혼 수순으로 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경우 대부분의 이유는 어린 시절 애착관계에서 오는 결핍 등으로 인한 바람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내분을 만나지 않았어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발현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는 겁니다. 다만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바람을 필 수도 있겠다라고 그나마 생각되는 경우는 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사내 불륜의 경우입니다. 특히 남편이 결혼 생활 내에 수차례 반복된 바람이 아니고 적어도 첫 번째 아내분이 알게 된 첫 번째 외도라면은 회복할 여지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할 것을 다 하고 상간녀와의 관계를 끝냈다면 도파민이 빠지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이 되돌아오더라도 외도 이전의 결혼 생활이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 상담을 하거나 남편과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내분, 잘못이 없는 아내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살펴보고 그 부분은 바뀌시고 아내분 스스로도 변하셔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상대방은 제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 자신은 내 자신의 의지로 바꾸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남편도 바뀌게 됩니다. 본인 팔자 본인이 만든다고 그 시절 저는 바람핀 남편을 저주하고 죽어야 된다. 라고 그리고 "넌 죄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온갖 비난과 페악질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적당것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귀신이 씌인 것 같았어요.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고 말을 내뱉지 않아도 남편들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이내 아내분들의 신경은 온통 남편에게 가 있습니다. "나 아파 죽겠어. 상간녀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렇게 나한테도 잘해야지. 야 고작 몇 번 분노 표출했다고 네가 적반하장으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분노는 더 커지는 거죠. 초반에는 그나마 엎드린 척 하던 남편이 분노하는 아내를 참아주고 받아주는 기간은 생각보다 그닥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 태도에 또 더 화가 나고 좋게 이야기로 풀어 나가려다가도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국에는 남편이 입을 닫게 되고 아내가 이제는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이혼 불사로 나오고 이혼 소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혼 소장 받아보신 분들만 아실 텐데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것은 정말 피고통이지만 어 바람핀 인간이 보내는 소장을 받는 것은 한 가닥 그나마 붙들고 있던 희망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엄청나게 비통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게 되면 아내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분들에 대해서 웬만한 성향들은 제가 다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상담사인 저와 대화를 할 때조차도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내분들이 남편분보다 경제적인 부분과 학벌 등 여러 부분에서 우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아내의 비를 맞추면서 살아왔었는데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히 네가?"라는 심정으로 더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남편이 아내 옆에서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저는 '함께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돈이나 학벌 등으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이렇게 대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사람인 그것만으로도 서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걸 배우자와는 서로 표현하고 맞추어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면 그 상대 배우자는 참고 맞추고 살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외도까지 들켰으니까 아내로부터 온갖 타박을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마음으로 이혼 소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 경우인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경우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원하는 대로 비를 맞추고 살았고 남편은 모든 것이 본인 마음대로였고 아내를 배려하지 않았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불행하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꾹꾹 참고 살았는데 그런 남편이 바람까지 폈다는 생각이 자신이 참아왔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처음에는 대충 맞춰주던 척하던 남편이 "더 이상 못 해 먹겠다." 라는 태도로 나오게 됩니다. 아내도 나도 더 이상은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에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남편이 입을 닫게 되고 아내 또한 침묵하게 되고 그렇게 담쌓기 시간이 길어지면 이혼으로 가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본인들의 이야기와 주장만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유책 배우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고 생각을 해 보고 한 템포 쉬어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일명 티키타카라고 하는데 이게 잘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상담사인 제 말도 듣지 않고 끊어 버리고 자신의 말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남편과의 대화 방식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화에서 아내분들의 고집이 정말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도 상황 이전에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부 관계에 관련한 책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부부 상담 등을 통해서 아내분들도 바뀌어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분들 고집이 있으시고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내분들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아내분 고집대로 하면 이혼 소장 받습니다. 혼자 사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모진 소리 하거든요. 남편이 상관관계를 정리했다면 남편에게 향했던 마음을 다 접으셔야 합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뭘 기대하세요? 예, 나한테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많았지?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그렇게 신경을 써 주다 보면은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하고 성취해 가면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진짜 쪼끔씩 나오다가 나중엔 넘쳐나게 되거든요. 바람났던 남편에게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나 스스로가 너무 바쁘거든요. 나 챙겨줄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남편들의 관심이 아내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진정 결혼 생활 내내 을이었던 아내가 갑이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남편의 바람기로 바람이 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내들도 이런 기회를 계기로 '나 자신은 완벽한 배우자였나? 나 자신에게는 부족한 점은 없었나?'라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